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미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운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말이죠. 젊을 때는 그런 사람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미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하려 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때로는 이기려 하다가 결국엔 서로 상처를 주고 맙니다. 말이 많아지면 감정이 앞서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은 뒤로 밀려나게 되죠.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 그러면 두 개의 무덤을 파야 한다. 오늘은 이 지혜로운 말씀처럼 미운 사람을 대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말을 줄이고 행동을 줄이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불공평하게 대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움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기대입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성내는 것은 불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즉, 미움도 처음에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분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미운 이유는 저 사람이 더 성실해야 하는데, 더 친절해야 하는데, 더 협조적이어야 하는데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미운 이유도 우리 가족은 서로 이해해야 하는데, 더 배려해야 하는데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미움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미워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웃으면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좋아해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조용하면 또 무슨 꿍꿍이를 부리나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친절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나쁘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설명하려 하고 내 입장을 이해시키려 하고 때로는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감정은 더욱 격해지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탄다. 실제로 미운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결국 상대방보다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해서 계속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미운 사람과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화를 이기려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반대로 행동합니다. 다툼의 과정을 보면 작은 갈등이 시작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요? 당신은 항상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으면서 이런 식으로 말이 늘어나죠. 그러면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과거의 일까지 끄집어내게 됩니다. 결국 관계가 더욱 나빠지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다툼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말다툼을 피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아지면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을 토해내는 것에 불과하죠.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와 자주 다퉜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내가 이해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길게 설명하셨대요.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며느리는 더 반발했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을 줄이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만 하셨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더라고 하시더군요. 다투면서 이겨도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적개심만 생기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결국 나 자신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특히 말을 많이 할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까지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다툼은 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복이 더 오래 걸리고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하는데 미움에 쓸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우면 미울수록 말하지 말고 행동을 줄이는 것이 답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노자는 물과 같이 되어라. 물은 모든 것을 적시지만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고 구덩이를 만나면 채워주지만 절대 소리를 내며 다투지 않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상대방이 무언가 말을 걸어와도 네, 아니요, 그렇군요 정도로만 대답하는 겁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고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내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지도 않는 거죠. 한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자주 시비를 거는 후배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배니까 가르쳐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길게 타이르셨대요. 하지만 갈등만 더 커졌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래 한마디로만 대답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후배가 뭐라고 해도 그래 알겠어 라고만 하셨대요. 그랬더니 후배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더라고 하시더군요. 행동을 줄인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운 사람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노력하거나 반대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행동들을 줄이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인정받으려 하거나 이기려 하는 모든 행동을 멈추는 겁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리세요. 미운 사람 때문에 쓰던 시간과 정신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괴테는 첫 번째 생각은 대개 최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미운 사람을 보면 즉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 첫 번째 충동을 억제하고 시간을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는 하루 기다려보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판단해보는 거죠. 이렇게 말과 행동을 줄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더 이상 나에게 시비를 걸지 않게 되고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미운 감정의 뿌리를 파고들어 보면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가 나고 결국 미워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신발을 신고 한다를 걸어보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점점 더 미워질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기대 말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큰며느리에게 늘 서운함을 느끼셨답니다.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챙겨야 하는데 명절에는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데라는 기대가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구나.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텐데 그 후로 기대를 내려놓은 이 며느리가 작은 것이라도 해주면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관심과 무심함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차가운 거절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당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는 차가운 마음이죠. 하지만 무심함은 다릅니다. 무심함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평온한 기술입니다. 무심함이란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아가시는구나.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도 않고 바꾸려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듯이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마음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미운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닐까요? 질투심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건 아닐까요? 무심함을 배우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으로 저분도 저분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평화를 지키자 라고 다짐해 보세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좋은 점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한다든지 가족을 사랑한다든지 약속은 잘 지킨다든지 말이죠. 이런 점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미운 감정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미운 사람 때문에 쓰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나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며 화내던 시간,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들던 시간,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던 시간을 모두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거리를 두고 이해하려 해도 상대방이 계속 선을 넘는다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길게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지냅시다. 더 이상은 참기 어렵습니다. 라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연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미운 사람 생각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거나 오랜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시간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토마토도 잘 자라고 내 마음도 편해지더군요. 미운 사람 생각할 시간도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에 쓸 시간이 아깝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원수와 화해하는 것은 복수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일에 매달리지 않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늘 화내고 다투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너그럽고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오늘부터 실천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 생각이 날 때 저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하루 기다려 보세요. 말을 줄이고 행동을 줄여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무심함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공자께서는 이른이 되어서야 마음에 하고 싶은 바를 따라도 규칙을 어기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 진정한 자유를 얻을 때입니다. 미움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말을 줄이고 행동을 줄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더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